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지도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전원주택을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솔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정말 환상적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렇듯 정말 특별했는데요.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인데요. 보통 이런 바다 앞 전원주택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겁니다. 몇 천만 원은 기본이고 좋은 위치라면 몇 억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오늘 매물은 그 가격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렴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곳이 예전에 민박을 운영했던 곳이었는데요. 명칭이 바닷가 민박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바다와 딱 붙어있는 위치였습니다. 주택 바로 앞으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주택 주변으로는 솔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어서 천연 캠핑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한지 알아보니 이 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으며 아마도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에게는 큰 기회인 듯 싶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오랜 시간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빈집이었는데요. 주변에 아름다운 솔나무 숲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자풀이 무성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건물 외관을 확인하기조차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원 감정평가사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전 매매 가격 외에 공적 장부만 확인하고 매매 가격을 책정해 놓은 듯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건물 외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잡목이 너무나도 무성하여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는데요. 외관은 나쁘지 않죠. 또한 시골 주택 실거래가는 현실과 다른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직접 권리관계 주변 환경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입로부터 확인해보면 시멘트 포장이 된 해수욕장 입구에서 30m 정도 들어가면 오늘 소개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예전 모습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주변 관리가 되지 않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외관을 자세히 보시면 생각보다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분명 바닷가 주택을 찾는 분에게는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 주의 사항이 있기에 꼭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사용 승인일이 1996년 6월 29일로 약 30년 정도 된 건물이었지만 일정 부분 수리를 했는지 외관이 꽤 괜찮은 상태로 보였는데요. 특히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창문 하나 없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관문인데요. 외부에서 열쇠로 문단속을 꼼꼼히 해놓은 상태로 외부인 침입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내부 상태, 누수 등은 어떠한지 내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이런 매물들이 가끔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잡목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제 곧 여름이죠.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주변 잡목 정리가 된다면 내부, 외부 확인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솔나무 숲까지 있어서 여름이면 최고의 캠핑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곳 해수욕장은 현재 무료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나무 데크를 설치해 놓았으며 제가 방문했을 때에도 두 팀의 가족이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정확히 알려드리는 건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딱 중간에 공짜나 다름없는 주택이 있다고 해서 먼 길 달려왔는데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일반 건축물이며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대지 면적은 58.38평이며 주택 면적은 34.25평이었습니다. 2층 내부 계단이 있는 복층형 건물로 보였는데요. 1층은 113.22제곱미터 약 34평, 2층은 84.51제곱미터 약 25평 규모였습니다.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층은 방이 3개,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보였으며 2층은 방이 2개,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2019년 8월에 현재 소유자께서 매매를 했는데요.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한 관리가 없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로는 수년간 공실 상태로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 내역을 보시면 대항력은 없는 미상의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공실인 모습으로 현재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낙찰을 받으신다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직권말소 신청을 통한 말소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오리 150-3번지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로 나온 매물이었으며
최초 감정가가 9천만 원에 나왔던 매물이 현재 1회 유찰된 상태였습니다. 토지 감정가 1,900만 원, 주택 7,100만 원인 점을 생각하면 현재 토지는 공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3만 6141번으로 현재 1회 유찰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2025년 7월 21일에 진행으로 최저가 6,300만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유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음 매각기일은 2025년 9월 1일 예정으로 최저가 5천만 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된 주택이며 둘째,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오랜 공실주택인 점을 생각하면 올 리모델링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유찰 시 다음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13일 예정으로 최저가 4천만 원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매각가는 4천만 원대로 감정가의 절반 정도로 생각되며 가장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주택이 있는 필지가 맹지로 보였습니다. 주변 필지를 보시면 모두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모두 개인 소유의 사인이 공유로 소유한 임야로 보였습니다. 진입로 사용 여부에 있어서 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혹시나 지역권 설정이 되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해수욕장 바로 앞이긴 하지만 국유지나 군유지와 접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도로와는 20m 정도 타인 소유의 필지가 있기에 진입로 관련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며 그래도 오늘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이 부분만큼은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권리관계 확인해보면 2019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등기로 소멸되지 않은 저당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권 총액을 감안하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정남향 주택으로 보였는데요. 남향 주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여름에는 해가 높게 떠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와 따뜻하겠는데요. 남향은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 전망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확인해보면 지목은 대지이며 193제곱미터인데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단독주택으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 확인해보면 주택 근처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한 모습으로 주차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타인 소유의 필지인 점을 감안하면 50m 거리에 공공용 해수욕장 주차장이 크게 있기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현재처럼 사용해왔던 모습으로 주차나 진입로를 확인해보겠는데요. 과거 2024년 11월 모습이며 2019년 모습인데요. 이때는 깔끔했죠. 비닐하우스도 잘 보이고 있지만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현재 비닐하우스 주변으로도 숲을, 잡초로 인해 비닐하우스는 확인조차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외부인데요. 뼈대는 튼튼해 보이죠. 특히 지붕이나 샤시, 외벽 등 큰 손상은 없어 보이지만 방치된 모습이며 조금만 손을 본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매물의 장점, 단점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보면 해수욕장 바로 앞이라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름 휴가철이면 이런 위치의 펜션이나 민박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솔나무 숲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천연 캠핑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인데요. 정리만 잘하면 정말 근사한 휴양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었는데요. 1층은 공방이나 사무실 공간으로 2층은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내부 부대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전기 상하수도, 보일러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상당한 수리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주변 환경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솔나무 숲이 장점이긴 하지만 현재는 자풀이 우거져서 정리 작업이 꽤 필요해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겨울철 난방비 문제인데요. 건축된 지 오래된 주택이며 바닷가 특성상 겨울철 바닷바람이 차갑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해보면 가까운 초등학교, 편의점까지는 7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중학교, 농협,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등은 12km 거리로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소 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보면 광주광역시까지는 약 110km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겠으며 항구도시 목포까지는 약 50km 거리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까지는 약 350km 거리로 4시간 정도 소요되겠는데요. 주말 별장용으로 사용한다면 접근성에 있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매물은 경매 매물이기 때문에 낙찰 전에 반드시 직접 임장을 다녀오시길 바라며 특히 내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 예상치 못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근 주민들과의 탐문을 통해 진입로 사용 권리 등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상하수도나 전기 인입 상태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낙찰만을 받기 위한 입찰이 아닌 합리적인 추가 비용을 생각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경매 매물의 특성상 사건 번호 검색 후 낙찰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